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22살 최원종. 어제 이 시간에 신상공개 결정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얼굴과 실명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최원종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진이 왜 공개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제 경찰이 신상공개 직후에 공개한 사진. 자, 이 사진은 운전면허증, 3년 전에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이라고 하고요. 이와 별도로 함께 이렇게 경찰 체포 당시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진까지 해서 2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경찰이 왜 이 사진을 공개했는지 이유가 알려졌죠? 맞습니다.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소식인데요. 바로 최원종 본인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해서 검거 당시에 촬영된 사진을 대신 공개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네. 경찰 관계자는요, 이 머그샷은 신상 공개용이라 공개를 원치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애초에 촬영도 하지 않는다. 강력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에 얼굴이 식별 가능한 저 사진을 대신 공개하게 된 건데요. 이런 결정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머그샷도 그냥 거부하면 되는 거냐, 흉악범에게 이 촬영 선택권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단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양지인 변호사, 그래도 이제 무고한 시민이 살해가 되고 많은 부상을 입었어요. 최원종한테 머그샷 찍어라. 그래서 최원종이 싫어요. 그러면 응 알았어. 이러면 끝인가요, 이게? 이게 이제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머그샷을 촬영하는 것도 사실 사진도 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취득을 한 이후에라도 제3자에게 제공을 할 때에는 역시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그샷을 내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당사자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상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렌지색 수의를 입고 이렇게 본인의 수영 번호를 들고 찍은 그런 머그샷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도 존재를 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우선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머그샷까지도 어떻게 할지 부분을 편입을 해와서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정권이라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예규라든지 조금만 손꼽게 되면은 사실상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좀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 봤을 때 이번 앵커의 픽의 소 제목이 범죄자에게 촬영 선택권이 있느냐거든요. 선택권이 있네요, 그러면.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일환이기 때문에 선택권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러한 선택권이 없이 만약에 경찰 자체 내에서 공개를 하고자 한다라면 경찰 예규를 좀 손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언제나 사실은 이제 법의 가치는 사실상 비례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법상으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범죄 예방의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이라든지 이런 걸 더 우선시해서 사실은 이제 법을 손질을 하면 충분히 이것도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좀 고려를 한다면 이것도 머그샷도 대대적으로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최원종은 왜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걸까요?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피해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협조를 하기를 꺼려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 피의자들에게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재량권 안에 이 머그샷 촬영을 두는 게 적합한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외국처럼 일종의 정해진 지침으로서 머그샷 촬영까지가 뭐 연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뭐 계속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신상 공개가 돼서 사진 나오면 맨날 나오는 게 이 실효성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조선 때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조선도 그때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옆에 CCTV 사진을 함께 이제 공개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수정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종의 정해진 지침처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쨌든 여당의 최고위원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국민들 보시기에도 기존에 있었던 신상공개 결정을 통해서 증명사진 등이 공개가 되는데 그 증명사진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많이 보정이 돼 있고 현재 있는 상태랑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진들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강력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 우려 또 이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이 범죄 유형을 확대시킨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의 머그샷을 반드시 찍고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훨씬 더 들끓고 있습니다. 네. 또 방금 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 등 국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 여러 사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국회 내에서도 제출된 법안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좀 진지하게 이런 법안들에 대한 처리 속도를 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법무부라든지 과거부터 쭉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들을 취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똑같은 방식의 여론이 들끓는 현재 상황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적어도 범죄 유형을 확대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시스템 내에서 아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회가 조속하게 조금 더 논의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고요. 김병민 최고위원 말처럼 지금 국회에는 관련된 법안들도 다수 제출된 상황입니다. 자, 국회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법이 어떻게 정비가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제 그건 그렇고 경찰청장도 나서서 제발 좀 자제하라 그러는데 이른바 살인 예고글 온라인상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웹 서비스 업체가 이 테러리스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 인근에서 살인 예고가 혹시 글이 올라온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핀을 클릭을 하면요. 피의자 검거가 됐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인 예고의 진위 여부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허. 그거는 이제 관련된 기사라든지 이제 뉴스 링크를 같이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저렇게 이제 올려놓은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머무는 거주 지역 옆에서 이제 살인 예고가 있었다더라, 뭐 아니다더라, 막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테러리스라는 그 사이트를 방문을 하면은 내가 클릭을 해서 피의자가 실제로 검거가 됐는지 이게 정말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범죄 예방 효과라든지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만든 웹사이트에서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덜어주고 싶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시민들 지금 국민들 불안감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요, 이 시민 불안감 낮추기 위해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주요 포스트마다 장갑차 그리고 경찰 특공대 배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불심 검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청장의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현 상황은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 선별적 검문 검색, 뭐 불심 검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보면 길 가다가 이제 경찰이 잠깐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뭐 보통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기준이 좀 있나요, 이게? 이게 사실 이제 기준이 모호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요.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에 일단은 경찰관의 재량이 굉장히 큽니다. 네. 대상자의 표정이라든지 태도, 옷차림새 그리고 행동 거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대화를 하는 게 1차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도망가려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신분증을 달라라고 했는데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임의 수사의 형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뭐 강제적으로 뺏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나와 동행하자라고 바로 요구를 한다라든지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다만 앞을 뭐 다시 막아서서 재차 뭐 대화를 시도한다라는 것이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흉기를 소지한 범행의 예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임의 동행을 요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강제 수사로 가는 그 방법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혐의점이 확인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경찰의 재량이 크다 보니까 만약에 의심스럽다라는 것도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무고한 또 시민의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신 검문 하고 있어요. 네. 효과는 좀 있어요? 이게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조금 애매한 게요. 지난 사흘 동안 백화점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400여 명을 불신 검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4명, 무려 14명이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입건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숫자로만 보면은 뭔가 효과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그 정확도에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한 남성이 서울 홍대에서 10cm의 잭나이프를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게 불신 검문으로 잡혀서 입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였다. 이 과정에 흉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해서 불신 검문이 실제로 이런 범죄를 막는 데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박준일 모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범죄 예방 차원에서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전 우리 민지숙 기자도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지만 또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이 불신 검문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던 중학생도 또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또 높아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실시하는 이 불신 검문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뭐 좀 애매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제 경찰의 행태는 조금 과잉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장갑차가 범죄 행위를 막는데 그 도움이 될까요? 과잉 아닌가요? 우리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에서 금주법이 마피아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반에 범죄와의 전쟁 때문에 전국구 조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아주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불신 검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제가 변호사님이 매뉴얼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매뉴얼도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매뉴얼을 넘어서서 경찰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지만이 현장에서 매뉴얼들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인권 침해 요소는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인권 침해다 아니다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되는 이 불신 검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면서 다음 민지숙 기자의 뉴플리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